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2010년 티니지 청년 노동자의 분신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아사드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10년째 접어든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은 채 시리아 국민들만 전쟁을 피해 나라와 집을 잃고 국내외로 흩어져 난민으로 전전하고 있고, 심지어 청년들은 돈벌이를 위해 타국의 용병으로 지원하여 서로 살상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한 시리아 내전의 실상을 통해 어설픈 국론 분열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리아 내전의 결과를 8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리아는 중동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키,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에 둘러싸여 있으며 면적 18만 5천 평방미터에 인구는 2018년 기준 1,950만 명에 90%가 아랍인이며 이 중 74%가 순위파이고 시아파는 13%에 불과하지만 시아파인 알라위파의 아사드 가문이 1970년에 집권하여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2대째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세 시리아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시리아는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정복당해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영불연합군은 적군인 오스만 제국을 격퇴하기 위해 독립국가 보장을 조건으로 아랍인들을 유혹했는데, 아랍인들은 이를 믿고 오스만 제국을 격퇴 후 시리아 왕국을 건설하였지만 프랑스가 약속을 어기고 시리아를 위임 통치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었는데, 프랑스는 시리아 통치 과정에서 오랜 세월 이단으로 탄압받던 시아파의 한 종파인 알라위파를 중용, 득세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사드 가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1946년 시리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1960년대 10여 차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1970년 아사드의 부친인 하페즈가 쿠데타를 정권을 장악 후 1971년부터 2000년간 집권하였고 2000년 아들 아사드가 권력을 이양받은 후 10년간 153명당 1명의 비밀 경찰을 붙여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 도시 데라에서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단편하게 아사드 정권 반대 구호를 낙서를 썼다고 비밀 경찰이 체포 구금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부모들의 석방 시위에 일반 시민이 참여, 전국적으로 민주화 시위 요구가 확산되자 정부군이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잔혹하게 유혈 진압을 하게 되자 전국적으로 100만여 명의 시위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정부군을 이탈한 순위파 군인 중심 반란군이 사우디, 터키 등 주변 순위파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내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의 양상을 보면 처음에는 아사드 정권의 독재, 정부의 부정부패, 알라위파 및 소수 지배 집단의 전횡 등이 내전 발발의 원인이었으나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독재 정권과 민주화 세력, 순위파와 시아파, 미국과 러시아, 급진 무장 테러 단체 IS의 척결, 터키와 쿠르드족 간 갈등 등 복잡한 정치적, 종파적 열강 및 주변국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복잡계 국제전쟁의 양상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승자도 패자도 불명확한 가운데 시리아 국민들은 전쟁을 피해 나라와 집을 잃고 끝없는 유락난민으로 전락하여 이웃 나라들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전 일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2011년 3월에 폭력정부에 대응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2013년 8월 시리아 정부가 살인가스 공격으로 민간인 1,400명이 사망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군사력 사용의 재가 승인을 요청합니다. 2014년 6월에
ISIS가 IS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세력 확장을 전개하자 9월에 미국이 시리아 영토를 타격하고 10월에 IS 소탄 작전을 위한 연합 결단 작전을 조정합니다. 영토의 4분의 3을 상실한 아사드 정권이 2015년 9월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 2016년 10월 반군 최대 도시 알레포를 탄환하게 되고 제3의 도시 홈스, 다락까지 탄환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트럼프가 IS 격퇴를 주장하고 미군 철수를 발표하면서 2019년 10월에 터키가 쿠르드군을 공격하고 미군은 600명만 남긴 채 철수함으로써 현재는 이들립 지역에서만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전으로 국민 50%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대략 전쟁 이전의 50% 인구인 620만 명이 국내에서 집을 잃고 떠들고 있으며 560만 명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이웃국가 난민이 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약 4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1만 5천 명은 전투와 관계없이 숨졌고 이 중에 어린이 2만 2천 명, 여성 1만 3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시리아 내전 전체 피해 규모를 약 4천억 달러, 한화 48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사드 정부가 국토의 70%를 탈환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권 유지의 1등 공신인 러시아와 36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 그리고 이란, 헤즈볼라 등 시아파들의 도움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 내전의 종식은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리아 국민들만 21세기 최악의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시리아 정책은 지속적인 IS 격퇴와 알카에다 연계 세력 제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전투에 405억 불을 쏟아부었습니다. 내전의 정치적 타협을 목표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4호에 의거한 새로운 헌정과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요구하여 아사드 정권 퇴진을 압박하면서 2012년 이후 매년 105억 불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란 군대를 제거하는 것과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의 준동을 타격하는 것에 또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 철수로 동맹의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미국은 2015년 10월부터 시리아 반군 연합군의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와 더불어 최전선에서 IS 격퇴전을 수행, 혁혁한 공과를 세웠으나 터키 정부가 쿠르드 민병대를 자국 내 분리주의 세력인 쿠르드 노동자당의 분파로 보고 테러리스트로 취급해 왔습니다. 미국은 2018년 12월 IS 격퇴를 선언하며 시리아 철수를 발표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터키 남부 국경과 맞닿은 시리아 북부를 침공해 쿠르드 민병대를 제거하고 시리아 북부 국경 480km, 폭 32km의 안전지대로 설정, 시리아 난민들을 이주시키겠다고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난민 560만 명 중 360만 명을 수용하고 있고 시리아 정부군이 전력 소모가 극심하여 터키군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9년 10월 9일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해 쿠르드군을 제거하여도 미국, EU가 수수방관한 이유입니다. 우선 미국이 IS와의 싸움에서 5년간 1만 2천 명이 사망한 훌륭한 동맹군인 쿠르드족의 운명을 터키에 넘긴 것은 미국 입장에서 쿠르드족의 운명보다 나토 회원국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터키를 나토 회원국으로 붙잡아 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경제 이익 중심의 고립주의가 한몫을 하여 서기만 지키면 된다며 미군을 이라크로 철수시킨 겁니다. EU도 분노했지만 터키가 360만 명의 난민들을 EU 국가로 보내겠다고 겁박하자 난민 유입을 두려워하여 묵인한 것입니다. 쿠르드족 관련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쿠르드족은
중세 아라비아 통치를 받은 이래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으로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쿠르드족은 대략 3,000에서 3,800만 명까지 추산되며 터키에 1,500만, 이란에 700만, 이라크 북부에 650만, 시리아에 200만이 각각 지도상에 분포된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터키 노동자당을 구성, 정치 세력화하여 터키의 반정부 세력으로 취급되고 있어 터키 정부의 탄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쿠르드족이 IS 격퇴전 참여를 통해 시리아에서도 자치정부를 수립하려는 등 독립을 추진하려 하자 터키가 쿠르드족의 세력화를 차단한 것입니다. 내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독재정권 아사드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하페즈 대통령의 원래 후계자는 군사학교 출신 장남인 바시디였으나 1994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런던에서 안과 전문의 수련을 받던 차남 아사드가 승계하게 되었는데 그는 2000년 7월 34세의 나이로 취임하면서 정치개혁, 법치주의, 경제현대화, 부패 척결을 천명하였고 초기 1년간은 반체제 인사 석방, 악명 높은 메저 교도소 폐쇄 등을 통해 다마스커스의 품을 추구하기도 하였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소수 기득권층과 결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였으며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잔인한 학살자로 변모하였습니다. 내전 초기 미국 중심 반군의 압박으로 하야 위기에 몰렸으나 2015년 9월 러시아 개입 이후 2016년 12월 알레포 탄환, 2017년 5월 제3의 도시 홈즈 탈환, 2018년 혁명의 요람 다라 등 남부 전체 탈환 등 전 국토의 70% 이상을 탈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으며 미군 철수, 쿠르드군 등 반군 동맹 약화, 러시아, 이란 지지로 기사회생하여 독재 정권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부군의 영토 탈환 상황을 보면 왼쪽 점선 부분이 2017년 1월 당시의 아사드 정부의 영토이며 오른쪽 점선 부분이 2020년 5월 말의 아사드 정부 영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토의 대부분을 탈환하였습니다. 반군은 지도의 하늘색 부분인 이들립 지역만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립은 IS 최후 근거지여서 지금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중동, 지중해 영향력 강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군의 기세에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영토의 4분의 3을 잃고 이란의 지원으로 간신히 전선을 유지했습니다. 아사드는 파트루스에 해군 기지를 두고 있고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여 2015년 9월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전선을 뒤집었습니다. 중동 국가 중 유일한 혈맹인 터키의 쿠르드군 제거에 러시아도 침묵하였는데요. 최근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도입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진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터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해군 대부분은 흑해에 갇혀 있습니다. 흑해에서 지중해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입니다. 흑해라는 유리병 안에 갇혀있는 신세를 면하려면 터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 보호를 위해 시리아 반군 격퇴에 이란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협력하는 등 미군이 철수한 공백을 중동과 지중해 영향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테러단체 IS의 실체를 보면 2004년 김선일 씨를 참수한 순위파 무장단체 유일신과 성전이 IS의 전신으로 사담 후세인 추종 세력을 광범위하게 모아 이라크의 대표적 무장단체로 부상하였으며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후의 국내 혼란과 시리아 내전을 틈타 2014년 6월경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34%를 점령하였고 IS는 국가를 지향 기존의 테러 조직과 달리 중세 이슬람 전성시대의 칼리프 제국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을 넘어 지구촌 전역을 통해 세력을 규합, 점령지역 원유 판매 및 문화재 약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IS 근거지를 제공하였는데 무장 시리아 반군이 2015년에 처음으로 이들립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금년 들어 절반을 상실하였습니다. 2019년 이래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가 동지역 군사작전을 강화하였고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간 수천 명의 알카에다 연계 전사들 포함 300만 명의 시리아 거주민 중 50만 명 이상이 피난을 떠났고 40만 명이 먼저 떠났는데 이들 중 80%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이들립은 최대 테러리스트 관심 지역으로 알카에다의 안전천국이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미군의 지원 철수로 알카에다 연계 그룹인 HTS와 HD가 현재 이들립의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TS는 시리아 자생단체인 누스라 전선의 계승자로 2011년 말 시리아에 남아있던 알카에다에 연계하여 2019년 HTS는 다른 반군 그룹들로부터 이들립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 동지역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7천에서 1만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HD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3,500에서 5,000명 조직원의 50%가 외국 용병이며 시리아를 서방 세력 공격의 전초 기지화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리더인 칼레드 알-아루리가 사살되었습니다. 최후 근거지 이들립과 IS 포로 문제입니다. 2019년 3월 IS의 이들립 지역 최후 근거지를 탈환한 후 반군인 SDF는 IS 전사 1만여 명과 용병인 외국인 2천여 명을 감금 수용 중인데 문제는 알홀이라는 6만 6천 명 수용 규모의 수용소에 96%가 이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의 인권 상태는 끔찍할 정도로 비참하여 2019년에 최소한 517명이 사망하였는데 대부분이 영양실조와 의료시설 부족에 따른 저체온증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IS의 최후 근거지인 이들립은 약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무장 시리아 반군이 절반을 점령하였으나 계속되는 전투로 주민 50%가 피난 갔으며 이들 중 80%가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리아 청년들이 외국 용병으로 전락,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간 나고르노 카르바흐 교전에 터키가 고용한 시리아 출신 용병들이 월 174만 원의 총알바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사망자 260명 중 50여 명 이상이 시리아 용병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전선에 시리아 용병 1,500명이 투입되었다며 현재도 리비아 정부군과 군벌 세력 싸움에 터키 지원 정부군과 군벌 세력 지원 러시아 용병에 시리아 청년들끼리 용병으로 참전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리아 내전은 권력을 지키려는 아사드 정부와 반군, 미국과 러시아 간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열강 대결, 영내 패권을 추구하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슬람 원리를 시연하려는 알카에다 계열의 테러 집단과 그 속에서 자치권을 획득하려는 쿠르드 소수민족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복잡계 전쟁으로 비화되어 민주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으로 변해버렸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국제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시리아 사태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19년 10월 알-바그다디 사살과 시리아 철군을 통해 사실상 발을 뺀 상태이며 현재는 반군과 IS 근거지인 이들립을 중심으로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쿠르드군 침공에 대해 트위터에 나는 우리의 위대한 군이 심지어 미국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경찰 노릇을 하는 터무니없는 끝없는 전쟁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것을 토대로 당선된 것이라며 시리아 철군이 자신의 공약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쿠르드족 사례를 통해 미국은 실리에 따라 언제든지 동맹 카드를 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이 아사드 정권의 퇴출과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의 격퇴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기약 없는 인도적, 군사적, 재정 지원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반정부 동맹군의 약화로 인해 아사드 정권이 잃었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함에 따라 사실상 시리아에서 발을 뺨으로써 IS 격퇴에 큰 역할을 하였던 쿠르드 동맹군에 대한 터키의 공격에 눈을 감았고,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독재 정권이 항거하였던 시리아 혁명은 실패하였으며, 시리아 국민들만 IS 격퇴를 위한 대테러전, 순위파와 시아파 간 종파전쟁, 반독재 전쟁, 서방과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의 시아벨트 간 전쟁에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리아 사태를 보면서 독재자와 그를 둘러싼 소수 지배 집단의 전횡과 공포정치로 북한 정권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과 시리아는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유일한 반세기 이상 지속되는 대물림 독재 정권입니다. 북한은 시리아 원자로 건설과 화학무기 및 미사일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 전반이 총체적인 난국이고 미국 대선과 미중 패권 전쟁 등 국제관계도 매우 불투명한 시점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보여준 신형 ICBM 등 4종 무기 체계는 핵무기와 더불어 한반도 초토화에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평화는 힘이 바탕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에 상응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편가르기 싸움에 보수와 진보로 국론이 양분되어 국가 전반에 걸쳐 부질없는 논쟁으로 극도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은 만국의 길을 두고 국민들만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리아 내전을 통해 모두 깊이 공감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